처음에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명약관화하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계속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죠. 앵커가 그 나오는 헌법학자나 전문가들한테 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을까요? 그런 질문할 때 어느 헌법학자도 헌재는 그런 것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헌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한 개인의 재판이잖아요. 그것과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직을 뺐니 마니 하는 이 파면 재판, 탄핵 심판 이게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저도 잘 모르고 이해가 안 돼요. 정치질을 하는 재판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 넘어가면 그 분노가 헌재 담장을 넘어갈 겁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신영기 대표님? 뭐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사법 기구라고는 하는데 정치적인 사건을 가지고 과거를 단죄하고 미래를 여는 역할을 하라고 해서 그 위상,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까지도 결정이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확실한 건 이겁니다. 내부에서 재판관 8명 중에 일부가 안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정치. 그러니까 결정이 안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저 정계선 재판관의 저 인용 결정문 요지 구구절절이 맞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 대해 가지고 국민의힘은 정당으로서 자율권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 자율권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당대표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갔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사유화해서 내란까지 왔잖아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건데 많은 재판관들, 많은 법조인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계선 재판관은 눈을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이 맞죠. 그래서 저는 이번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3명 임명 안 한 거 위헌 위법인 건 맞아. 그치만 한덕수를 내쫓을 정도는 아니야. 이래서 지금 돌려보냈거든요. 그럼 저는 역으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행정부가 헌법재판소 결정을 지금 존중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지금 헌법이 붕괴되고 무시되고 있는데 이걸 그럼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답을 구하고 싶어요. 어떻게 바로잡습니까?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져 버리죠. 근데 만약에 정계선 재판관의 의견대로 파면을 인용해서 직을 뺏어버리면 헌법을 지킬 수 있죠. 그 다음 사람에게 또 책임을 묻고 또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해서 헌법에 무너진 것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사명이고 책임이고 본령인데 지금 대다수의 헌법재판관들이 이 현실에 너무 무지하거나 너무 비겁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유미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를? 제가 오늘 한겨레 만평이 되게 좀 눈에 띄었는데요. 예. 산은 불타고 하늘은 불타고 땅은 꺼지고 사람들은 말라 죽어가는데 헌법재판관이 등에 쟁점 정리라고 쓰고 이렇게 의원인지 요원인지 어렵다 어려워 이러고 있어요. 아하. 근데 이게 다 폐허예요. 제가 너무 지금 상황을 잘 대변해 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한켠으로 헤아린다. 왜냐면 처음에는 이거 쟁점 어렵지 않다. 2024년 12월 3일에 하루 있었던 일에 대해서 위헌 위법성을 점검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점점 느려지는 거예요. 이거는 역대급으로 가거든요. 한 발짝 물러나서 헤아려 보면 일단 쟁점이 좀 많다. 윤석열 대통령이 뭐부터 문제 제기를 하냐면요. 이거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한번 부결이 됐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됐기 때문에 이거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부터 시작해요. 탄핵소추와 관련해서 내란죄를 뺀 거는 이거는 단순히 법조문의 철회가 아니라 사유의 철회이기 때문에 이거 각하다.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탄핵 심판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조문은 7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다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결정으로 선행적인 어떤 결단으로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워낙에 엄중하고 피청구인의 지위가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점검해야 되는 게 많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이번 주엔 나와야 돼요. 이거 그러면 오늘도 한국일보 칼럼이 양비론이란 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추기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의 중립지대는 없어요. 이건 뭐 아니면 도예요. 빨리 결정을 내야 되고 이게 그렇지 않게 되면 그럼 사회 갈등이 완화될까요? 헌법재판소는 사회 통합 기능도 담당해야 되는데 아니요. 더 격화될 겁니다. 그러면서 또 국민의힘과 일부 보수 진영이 음모론에 비슷한 희망 회로를 유포할 거예요. 대단히 건강하지 않은 방식으로. 이거 헌법재판소의 책임으로 궁극적으로 귀결될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명약 관화하니까.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계속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데서 물어보죠. 앵커가. 그 나오는 헌법학자나 전문가들한테. 뭐 이재명 대표 2심 선고가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늦어지는 것일 수도 있을까요? 그런 질문할 때 어느 헌법학자도 헌재는 그런 것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헌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까지도 선고 날짜를 밝히지 않는데 저는요 정말로 헌재가 이번에 정치적으로 오염됐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려면 오늘 선고 날짜를 그것도 이재명 대표 선고가 나기 전에 발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적극 동의하고요. 지극히 옳은 말씀입니다. 신인규 대표가 헌법재판관들 중에 내부에서 정치를 한다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치질을 하는 재판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과거에 처음 취임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는지 찾아봤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7분 각하 의견 기각 쓴 분들 다 찾아봤는데 우선 각하 의견을 낸 정영식 재판관부터 보면 헌재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받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웬걸 지금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존재 이유를 묻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번 주 넘어가면 그 분노가 헌재 담장을 넘어갈 겁니다. 조원창 재판관은 뭐라고 했냐면 헌재 안에 백송이 있거든요. 헌법재판소 경내 백송 앞에서 재판관으로서 정의와 공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하겠다. 이 다짐 아직도 유효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복형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헌법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 유지하겠다. 어떤 길이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선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직분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 마찬가지로 과거 자신의 취임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도 다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다른 분들도 다 좋은 말씀이니까 헌법재판관 8분이 그 자리에 처음 갈 때 내가 어떤 취임사를 했는지 어떤 헌법재판소에서 내가 재판관으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는지 오늘 읽어보시고 오늘이 가기 전에 선고일을 꼭 지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헌재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결과를 보고 선고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 건가요?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거고 한 개인의 재판이잖아요. 그것과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직을 뺀니 마니 하는 이 파면 재판, 탄핵 심판 이게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저도 정말 잘 모르겠고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그래서 뭐 이재명 그럼 이재명 대표가 유죄가 나오면 네, 그 뭐 결론이 어떻게 바뀌나요? 되고 무죄가 되면 뭐 바뀌나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 점이 고려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그러니까 뭐 유죄 무죄에 따라서 결론이 어떻게 바뀌는지 뭐 경우의 수야 뭐 4-5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걸 고려하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질인 거죠. 정치질. 저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 행위를 가지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요거 하나 판단하는 거거든요. 근데 100일이 넘게 걸립니다. 변론 종결했는데 한 달 이상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 판단하지 못하는 어떤 내부에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그
저는 그 주가 조작 사건이나 뇌물 때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요. 주가 조작범이나 뇌물 받는 사람 있습니다. 저는 그자들의 죄값 물으면 됩니다. 근데 뇌물범과 주가 조작범보다 더 나쁜 놈들이 누구냐면요. 그거 괜찮다고 덮어주는 검찰입니다. 전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값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외에 직무 복귀를 정말 고려하고 있어서 이렇게 늦어진다라고 하면요. 윤석열보다 더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란 행위를 가지고 직을 복귀하니마니를 고민하는 그 고민의 흔적 자체가 국민에 대한 반란이고 국민에 대한 역모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성을 찾고 법전을 들여다보고 마음에 정치에 대한 뜻을 그 욕망을 지우고 판단한다면요. 이거 오늘 안에도 결론이 나올 수 있는 너무나도 명약관화한 파면 사안입니다. 이걸 가지고 왜 고민을 합니까? 그나저나 이렇게 계속 선고 날짜가 늦어지니까 참 국민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지요. 이재명 대표도 오늘 아침에 지금 광화문에 천막당사 쳐놓고 거기에서 매일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하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헌법재판소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리 어렵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그리 복잡한 사건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에게 위협을 가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대명천지 대한민국에서 군사정권을 꿈꾸고 군사 쿠데타를 시도합니까? 헌법 질서를 완전히 파기한 행위 아닙니까? 그것도 실제로 실행했지 않습니까? 위헌적인 포고령을 선포하고 조건도 갖춰지지 않은 계엄을 선포하고 절차도 지키지 않고 언제나 침해 대상이 될 수 없는 국회의 군대를 진입시키고 언론사들을 핍박하고 명백하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전 세상 사람들이 다 봤는데 뭔 또 증거가 필요합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장윤배 변호사님. 자, 그러니까요. 헌재를 어떻게 봐야 될지 전 이제는 헌재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연하지 말고 조속히 해결하는 것도 헌법재판소의 이 의무거든요. 그리고 정영식 주심이 얘기했거든요. 대통령이라는 그 중대한 직책 때문에 그 어떤 사건보다 먼저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실기했는지 모른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회 갈등 더 격화되고 있고 대한민국 경제 쪼그라들고 있고 사회적 재난, 실질적인 재난에 취약하고 무기력해지는 그 상황 속에서 가르마를 전혀 못 타워주면서 여러 또 억측, 추측이 난무하고 있어요. 이제 더는 지체하면 안 되는데 물론 헤아리고 헤아려서 그래 관련 사건들이 있고 논리적 정합성이 필요하니까 다 같이 헤아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겠지. 여러 쟁점을 던져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마침표를 정확히 찍어줘야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너무 고통의 시간을 국민들한테 감내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일상을 온전하게 삽니까? 그러니까 이거 기각될 거다. 지금 6명을 못 모아서 그런 거다. 5대3으로 갈린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그냥 하염없이 마치 진짜인 것 마냥 포장돼서 막 유통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보수 스피커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윤석열 기각 시 대한민국에 지옥문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헌재 재판관 한 명 한 명이 명심하고 머릿속에 각인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려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그냥 그걸 끙끙대고 이렇게 풀고 너 그거 10분 안에 풀어. 그랬는데 이건 도저히 10분 안에 답이 안 나오니까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해답을 찾아가면서 푸는 걸 보면 그래 한 10분 더 줄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얼마냐? 이런 문제를 내놨는데 그걸
10분이 돼도 답을 안 내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몰라서 안 푼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저놈이 무슨 꿍꿍인가 이렇게 생각하지요? 헌재 왜 그럽니까 도대체? 뭐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생각을 하는 겁니까? 뭘 눈치를 볼 게 있습니까? 오죽하면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올라와 가지고 빨리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멀리 바티칸에 가 있는 추기경까지도 정의에는 중립이 없다. 고통에는 중립이 없다라고 하는 교황의 말을 전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급기야 이제 대한민국의 작가들까지도 나섰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한강 작가도 파면을 해야 정의다. 작가들이 쭉 릴레이를 했더라고요. 한강 작가 글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훼손되지 말아야 할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믿습니다. 파면은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조혜주 시인은 늦었다고 생각할 때는 진짜 늦은 겁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합시다. 헌법재판소에 요구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라. 작가들이 이렇게 나서가지고 지금 왜 파면을 안 하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헌재 재판관들 가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자들은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나는 왜 그렇게 막 계급품을 물고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 사람이 전한길입니다. 뭐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계급품을 물어요. 징징 짜는 소리로. 그런데 친구가 쓰레기라고 그러면서 절교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친구가 누군가 했더니 같이 학원 뭐 일을 했던 분인데 그 친구가 전한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쓰레기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늘 신문에서 전한길이 가장 친한 친구조차도 자신을 쓰레기라고 한다 그런 기사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3인조 강도살인 같은 기사를 보면서 참 불쌍한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범죄를 저질러서가 아니라 3명 중 어떻게 그걸 말리는 친구 1명 없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내가 쓰레기라고 했다. 친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걸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친구인데 왜 내가 전한길한테 쓰레기라고 했느냐. 그가 쓰레기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로서 반드시 말해줘야 할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 근데 왜 내가 너를 쓰레기라고 그랬냐. 한길아, 너가 내게 쓰레기라는 소리를 들은 것보다 내가 너한테 더 큰 욕한 게 내 장례식에 오지 마라는 말이었다. 내가 전두환 싫어하는 것은 전두환이 학살자여서이기도 하지만 죽을 때까지 반성하지도 않고 죽은 것이다. 너도 반성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서도 너 볼 일은 없다.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전한길 이자는 친구가 나를 쓰레기라고 한다. 마누라는 이혼하자라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걸 반성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자랑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김보엽 수석님? 이르는 거죠. 자기들 판한테.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판단해야 될 거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는지 여부 단 한 가지잖아요. 물론 사유는 5가지가 있지만 하도 이 쉬운 어렵지도 않은 결정문을 못 쓰고 있어서 조국 혁신당이 무슨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참다 못해 직접 쓴 파면 결정문이라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김선민 대표가 먼저 시작을 했고 저는 오늘 써서 제가 직접 파면 결정문을 써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법률적 지식이 아니라 한강 작가가 얘기한 게 보편적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보편적 가치라는 게 다른 말로 상식이죠. 상식선에서 왜 윤석열이 파면되어야 하는지 적다 보니까 정말 쉽게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파면 결정문에 단골 표현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파면이 내 이익이
손실보다 크다 혹은 압도적으로 크다. 이번에 정계선 재판관 그 한덕수 결정문에도 나오죠. 근데 제가 쓰다 보니까 파면의 손익을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하지 않으면 다시 대통령이 될 거고 계엄 면허, 살인 면허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공화국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데 이거는 파면 내 손익을 따질 수가 없는 거다.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쓰니까 당연히 결론이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렇게 가더라고요. 모두 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참다 못해 직접 쓴 파면 결정문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은 후련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헌재를 저렇게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게 뭘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게 있어야 늦어지는 것을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헌재 재판관들에게 생각과 고민을 더 지우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생각이 이렇게 많죠? 뭔가 정치적인 이해관계, 누가 여기에 꽂아줬지, 앞으로 소장도 하고 싶다, 뭐 다음에 뭐 딴 자리 가고 싶다. 그 생각을 지우면 결론은 명약관한 겁니다. 뭐 형사소송법이 어떻다고요? 뭐 무슨 법이 어떻다고? 절차가 어떻다고요? 그러한 법과 절차를 무너뜨리고 짓밟은 게 내란이고요. 그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근데 친위 쿠데타가 발생해가지고 내란 행위를 지금 가지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유일하게 형사법정에 가고 있는 불소추 특권 예외 범죄가 지금 나와서 검찰이 기소까지 했는데 뭘 더 기다리고 뭘 더 토의하고 저는 그 평의작관 다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요. 뭐 이렇게 만나서 하고 떠듭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근데 평가를 지금까지 못 내리고 결정도 못 한다라는 것은 뭔가 고민과 생각, 그 자기 욕망, 정말 이거 국민들 앞에 역사 앞에 죄 짓는 일입니다. 빠르게 결정하기를 진심으로 촉구합니다.